네, 수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수염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묘사와 큰 덩어리, 양감,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작은 덩어리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까는 경우도 있고, 큰 덩어리를 먼저 잡고, 중간 덩어리, 그 다음에 세부적인 덩어리, 이 순서대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묘사를 먼저 하고 나서 크게 깔아주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큰 덩어리를 충분히 잘 깔아주고 나서 작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큰 면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먼저 깔아주고 세부적으로 먼저 그리지 말고 크게 깔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묘사를 들어가 주는 것이 좋고 어,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서는 세부적인 묘사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깔아주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죠. 이쪽 부분이 아직 아예 덜 그려져 있는데 이쪽 부분을 한번 그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빛의 방향은 항상 중요한 거니까 빛의 방향을 고려를 하고 어두움 흐름을 잘 따줍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기 이렇게 안쪽에 살짝 이제는 빛이 들어가는 쪽을 남겨놓고 그리셔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두움 흐름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두움 흐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가다가 짧게 이렇게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딱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밝은 면까지 되는데 밝은 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세부적인 수염 묘사를 할 때는 밝은 면을 처음부터 찾아주지는 마시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세부적인 묘사를 할 때 가장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작은 표현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죠. 아니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큰 양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수염 같은 경우는 S자 모양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이런 모양을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어두운 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어두운 면이 생기죠. 근데 여기가 이제는 S자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시 밝아졌다가 이쪽은 다시 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어두운 면이 그러면 두 개가 생기죠. 그러면 어두운 면이 두 개가 생기는데 두 개가 생기는 것 중에서 오른쪽이 더 어두운 거죠. 왜냐면 빛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두운 면이 중요한데 어두운 면들끼리의 상대적인 그 어둠의 양, 어둠의 깊이, 아니면은 어둠의 짙은 정도를 구분해서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게 깔고 나서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지우개 사용이 되게 유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깔아 놓고 지우개로
밝은 면을 찾아주는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내지는 건데, 일단은 그건 되게 그걸 되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두운 면을 잘 묶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야지 그림이 훨씬 더 튼튼한 느낌이 들고 훨씬 더 아카데미컬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둠 흐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둠 흐름은 그림자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어둠 흐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흐름이 잡히고 풀리다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그림자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두운 흐름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끝나는 이 시점에서는 그림자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어두운 면이 잡히게 되는데, 이쯤에서 어두운 면이 잡히는 요 상태는 어두운 면이 끝나는 것 안에 있는 또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는 이제는 그림자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림자 안에 들어가는 이 반사광 내의 어두움 같은 경우는 매우 어둡게 나올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는 어두운 선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이렇게 검게 칠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이기 때문에 밝은 쪽의 어두움이거나 아니면은 깊지 않은 얕은 쪽의 어두움 같은 경우는 거의 중간 톤에 가깝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밝게 그리고 중간 톤은 더 밝고 밝은 톤은 더 밝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느낌이 빛을 받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깔고 지우개로 찾아줄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우개를 많이 안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좀 그려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는 정리할 때쯤 형태를 잡아줍니다. 선의 방향도 매우 중요한데 선의 방향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차후 이제 시간이 좀 더 될 때 선 방향에까지만 선 방향으로만 이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선 방향은 주 방향이 있고 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방향까지도 같이 넣어주면은 그림이 훨씬 탄탄해지고 좋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수염의 이 커다란 이런 양감의 느낌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같이 잡아주기는 하는데 이게 수습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막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막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위주로 많이 깔아주시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전체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흐리게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에 이렇게 묶이는 이런 효과가 또 납니다. 여기 밑에 또 하나의 다른 양감이 하나 또 생기고 있네요, 지금. 이쪽 부분, 그러니까 빛에서 오는 이쪽 부분에도 당연히 어두운 면이 있고 중간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는데,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은 구분은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밝기 때문에 그 명도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 가까이 있고 요쯤으로 해서 살짝 이제는 멀어지는 그런 느낌과
빛을 받는 느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외곽 정리는 항상 필히 그때그때 뭐 지우개를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편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합니다.